자, 이어서 이번 한 주의 이슈 분석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내적으로도 이슈가 많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또 FOMC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해외 변수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를 다시 한번 좀 총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봉주 선생이 이번 한 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슈도 많았습니다. 세 가지 이슈로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는 FOMC 결과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 기업 속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FOMC 결과에 대한 이슈인데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FOMC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었죠. 통화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준의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그 회의입니다. 그래서 FOMC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시장이 기대감도 있었고요. 우려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시장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FOMC 결과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산 축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보유 자산을 계속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금리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금리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2.25%에서 2.5%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그 호의적인 그런 그 소식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FOMC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좀 호의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연준이 얼마나 선물을 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들을 좀 뛰어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금리를 예상을 했을 때 2.4%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보유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그 시장이 기대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준은 양적 완화를 할 때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풀었던 달러를 채권을 매각하면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죠. 그런 그 흐름을 5월부터 서서히 줄여나가서 9월에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12월까지 서서히 줄여나가서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시장에 호의적인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런 것들을 반기는 흐름이고요.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기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과 또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1%로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2.1%라는 수치가 굉장히 좀 절묘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이 2% 이상 된다는 어느 정도 경제의 흐름은 유지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나쁘지 않다. 그 정도의 메시지를 전해줬고요. 그리고 2.3에서 2.1%로 하향하면서 그렇지만 금리를 계속 인상하거나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것들, 긴축 기조를 하기에는 시장이 그만큼 경기의 흐름이 좋지는 않다. 아주 그 절묘한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연준의 어떤 그 긴축 그 기조를 완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당위성, 정당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해서 숫자를 발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노렸던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연준에 대한 그 불만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준이 굴복하고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기조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연준의 어떤 이런 정책, 그리고 향후의 어떤 그 시장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동안 시장이나 경기 흐름, 경제의 흐름을 억눌렀던 두 가지 요인, 글로벌 경제나 시장을 억눌렀던, 금융시장을 억눌렀던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연준을 계속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또 자산 축소를 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호의적인 요건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정책 또 무역과 관계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시장의 호의적인 조건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중과의 어떤 관계는 국내 시장의 문제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원이죠.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장래의 가장 큰 적인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나 또 경제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인 연중과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래에 거대한 적이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걸 오히려 더 응원하고 지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거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향상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강한 압박을 하고 쉽게 협상이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엄청난 것을 얻어내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국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서 시장이 엄청난 호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이 됐지만은 중국과의 협상 자체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됐습니다만은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에 좋지 않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 기업이 속출한다는 이슈인데요. 자, 지금 이제 주총 시즌이 다가왔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그 기업들의 불안한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들이 23곳 정도가 발생을 했다. 작년에 14곳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장 폐지에 대한 공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 폐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감사 의견 거절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업이 감사 의견 거절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됐었고요. 올해는 4개 기업이 감사 의견 거절이 돼서 상장 폐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년 후에도 결과가 감사 의견이 거절됐을 때는 상장 폐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흐름은 마찬가지죠. 그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절대로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매우 불안한 흐름이고요. 자, 상장 폐지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실적이 좋고 재무구조가 좋다고 하더라도 감사 의견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케어젠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케어젠은 굉장히 실적이 견실하고요. 그리고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매출 채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 케어젠처럼 이런 기업들이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총 시즌이 되면은 최소한 그 기간만이라도 좀 투자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감사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기업들, 최소한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좀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주총 시즌이 되면은 조금 관망하고 좀 살피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도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일 것 같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감이 발생하는 상태죠. 어느 쪽이 정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 코스피가 상승한 게 일종의 변수에 의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정상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면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역시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 지수가 약간 불안한 상황,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지수가 반등하면서도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마시고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